네, 앞에서는 그 중국군이 그 현대전쟁을 치르기에 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그런 그 글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러시아 얘기를 할 텐데, 한 2, 3일 됐죠?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고, 영국 신문에 그 첫 번째 기자가 났는데, 우리나라 신문에 난 그 기사 제목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진군이 느린 이유, 중국 때문이라니. 중국 때문에 러시아가 거기서 전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했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죠. 러시아군 방산 비리로 저품질 중국제 타이어 사용. 여러분 그 전쟁할 때 제일 그 공격용 앞장서는 게 탱크하고 장갑차하고 트럭이죠. 그 장갑차들 타이어도 큰 타이어 여러 개 답니다. 그거를 저품질 중국제 타이어를 사용해가지고 얘가 계속 펑크가 나는 모양이에요. 소총 한 방 맞아도 펑크 나고. 그래서 나토군이 쓰는 타이어 가격의 170분의 1 수준이다.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170분의 1이면은 나토군이 쓰는 거에 17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나토군이 쓰는 장갑차는 타이어가 170만 원짜리를 꼈는데 중국군은 10,000원짜리를 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돈은 러시아군 장교들이 다 착복하였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참 믿기지 않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쭉 상황 따라가는데 우크라이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데 참 처참해요. 다 이렇게 찢어지고 뜯어지고 지금 현재 70일이 넘은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우크라이나도 참 피폐해지고 있고 러시아도 원하던 것을 제대로 못 얻고 이렇게 엉기고 그러니까 뭐 인명 피해만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결코 선은 아닙니다. 악인데 그래서 마이클 하워드 교수 같은 사람은 그랬죠. 악이긴 하지만은 필요할 때가 있어서 필요악이라고 한다는 지금 그 전쟁이 지금 2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답보 상태에 있는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려고 맨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그 시도는 관두고 그리고 이제 이 돈바스하고 뭐 도네츠크하고 그 돈바스 지역이라는 데죠.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라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싫어해요. 그들은 차라리 러시아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지역에 동부 지역으로 집중해가지고 뭐 벌써 한 2, 3주째 그쪽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점령한 땅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전쟁이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황 지도를 뭐 매일 BBC 보면은 지도가 다 나옵니다. 물론 이 지도는 미국의 그 전쟁연구소가 이렇게 제공하는 지도인데 그러니까 뭐 점령한 땅이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 넓이만큼은 돼 보이는, 그보다 오히려 더 커 보이는 땅을 러시아가 점령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은 오데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여기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일단 큰 목적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바다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바다와 완전히 차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오데사를 공격한다는 뭐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전황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가 행진하는 아주 말끔한 사진 하나 보실 텐데 요거는 2018년 5월 9일이 소련이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승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전승기념일을 5월 9일로 치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네츠크 주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전쟁 기념 행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 전원이 러시아를 반대하는데 러시아가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민간인만 3,000명이 넘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5월 2일 현재 민간인만 3,153명이나 이제 전상으로 나오고 군인 1,000명이 죽으면은 그것이 완전히 제대로 된 전쟁으로 이제 전쟁 연구원 학자들이 카운팅을 하는데 민간인도 벌써 3,000명이 넘어 죽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데사를 이미 포격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5일부터.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의 동쪽과 남쪽으로 이제 이 전쟁을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뭐 그 두 주는 이미 확보를 했죠. 그래서 그 전쟁이 뭐 어떤 사람은 5월 9일 날 끝날지 모른다. 러시아가 그 두 주를 장악한 그 주 두 개, 친러시아주 두 개를 장악한 것으로서 만족을 하고 이제 뭐 전쟁을 그만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뭐 조금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영국에서 말이죠. 5월 2일자로 영국 국방부가 지금 러시아가 와서 전쟁을 잘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군은 아예 그 전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한 4분의 1쯤은 그렇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국방부의 홈페이지에 나왔던 거를 지금 저 폭스뉴스에서 이제 한 거를 제가 다시 캡처한 건데 More than a quarter of Russia's army in Ukraine now combat ineffective, UK says. 영국이 말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의 4분의 1은 combat ineffective, 전투를 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전쟁터에 온 군인들 4분의 1이 전쟁을 못한다. 근데 그거는 전쟁사를 살펴보면은 능히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뭐 완전히 그 무서운 공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포의 상황에서 총도 못 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는 이렇게 조준해서 총 쏘죠. 그거는 뭐 그냥 별로 없는 일이에요. 조준해서 총 쏠 만큼 그렇게 이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군 4분의 1은 전쟁 못하는 병력이다. 그러니 그런 병력을 가지고 전쟁이 잘 되겠습니까? 15만 병력을 지금 파견했는데 이거 4분의 1이니까 한 뭐 4만 좀 넘는 병력은 이거는 얘네들은 이건 있어서도 문제라. 그 전술 대대가 아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러시아도 대대가 그 전술 작전의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대대, 그 중령급이 주의하는 그게 이제 제일 작은 유닛들인데 120개 전술 대대를 지금 파견했고 그리고 지금 거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그 병력이 러시아 육군의 65%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게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노력을 하고 그 대가로서 이제 군사력을 더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러시아군 전투력은 형편없다라는 그런데 뭐 형편없다라는 그 전투력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약한 나라죠. 약소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 전쟁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러시아군은 미군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아마 미군이 거꾸로 들어가서 점령했다면 한 달 정도 이내에 게임이 끝났을 겁니다. 전쟁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이라크하고 싸울 때 전쟁은 그 2달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 이라크를 미국 편으로 만들려다가 그거는 결국 못하고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제비츠 장군이 정치하고 전쟁은 같은 거다. 그래서 전투에 이겨도 그러니까 정치하고 전쟁은 그러니까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정치적인 목적이 완성돼야지 전쟁이 제대로 이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약간 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쟁 전술 이런 목적도 달성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와중에 미국의 그 낸시 펠로시 이제 미국 서열로 3위가 되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 가서 방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해서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에 의하면은 러시아군이 무려 24,000명이나 죽었고 탱크도 1,000대가 파괴되었다. 500문의 대포도 파괴되었다. 탱크는 뭐 전부 해서 2,700대 정도가 들어갔다는데 그러니까 절반이 파괴됐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잘 못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주장은
그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만 얘기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 한 사람이 러시아 비행기를 40대 격파했다라고 나와가지고 마치 영웅처럼 돼 있었는데 아니라고 또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됐죠. 전쟁터에는 그렇게 그 거짓말들이 서로 난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병사들이 어느 마을을 점령해갖고 밀가루까지 다 훔쳐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전쟁이 참 우습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메일 영국 신문에 나온 그 기사입니다. Cheap Chinese tires 그 싸구려 중국제 타이어 자동차에 끼는 거죠. Brought by corrupt officials 소련의 부패한 장교들이 수입해간 중국의 싸구려 타이어 때문에 maybe to blame for Russian trucks and armored vehicles getting stuck in the mud in Ukraine. 지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창이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장교들이 중국제 싸구려 타이어를 샀어요. 부패 때문에 왜 좋은 타이어 살 값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착보하고 싸구려 타이어를 꼈는데 가서 그 진흙탕에서 전부 다 펑크나고 타이어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전투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 신문을 보면은 as a key factor behind the stalled invasion of Ukraine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이 공격이 스탈드 된 거 가다가 쓴 겁니다. 키 팩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바퀴들이 터져서 못 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긴 현대전쟁할 때 뭐 옛날에는 말 타고 달렸죠. 말이 공격부대입니다. 지금은 장갑차나 탱크가 공격부대인데 이 장갑차의 바퀴가 그러니까 말이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지금 그냥 그 정체되고 있다라는 정체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타이어 때문에 그 타이어를 저런 걸 낀 녀석들은 부패한 러시아의 그 장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타이어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미쉐린 타이어라는 거 있죠. 나토의 그 장갑차들은 전부 다 미쉐린 타이어를 낀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장갑차는 중국 거 꼈는데 이거는 가다가 쓴 장갑차 사진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이 장갑차가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그 러시아 군들이 버리고 가나 봐요. 그러면 다시 우크라이나 군이 뺏어서 자기 거로 쓰고 요거는 그 진흙탕에서 바퀴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사진을 찍은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판트시르 S1 샘이라는 거는 Surface to Air 미사일이라고 지도공 미사일입니다. 지도공 미사일이 가다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달성 못하고 서 있는 이런 상황이 그 사진이 영국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타이어가 170분의 1이라는 가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그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라고 있죠. 인터넷 상거래 업체. 거기에서 그 타이어를 판대요. 근데 미쉐린 타이어 50개 세트가 그 36,000달러에 파는데 그 중국제 50개 그 황해 YS20이라는 제품이 있대요. 그거는 26만 3,500원이래요. 그래서 170분의 1이랍니다. 여러분 그 내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타이어를 팔더라고 정말로. 그걸 산 거야. 그걸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사가지고 타이어에 낀 겁니다. 이게 참 이렇게 국제정치도 웃겨요. 러시아 장교들이 중국의 그 알리바바에 들어가가지고 미쉐린 36,000달러를 안 사고 그냥 208달러 36,000달러하고 208달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의 트럭과 장갑차를 투입하기에는 러시아 관리들이 너무나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이 너무나 부패해서 그 차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홈페이지 중에 Made in China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Tire for Armored Carriers BTR-80, BTR-70 아예 중국이 이렇게 한 거예요. BTR-80하고 BTR-70 뭐 이런 그 장갑차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타이어 팝니다라고 해놓고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업용 홈페이지 제목이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 지금 BTR-80이라는 그 러시아제 장갑차 보십니다. 뭐 장갑차 그냥 그렇게 생겼죠. 이거 뭐 전술적으로 보면 또 엉터리입니다. 원래 그 서방측 장갑차는 거기 타는 사람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갑차가 가다가 이제 쓰면은 병사들이 뛰어내리죠. 뒷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에서 총을 안 쏘죠. 근데 러시아 거는 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다 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엉터리인데 뭐 바퀴가 후지니까 이제 멀리 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 4개씩 8개 이거 뭐 트럭 타야만큼 크죠. 근데 이거를 중국제 싸구려를 달아가지고 50개에 뭐 200 몇 불짜리를 달았으니 이게 참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제 스트라이커 장갑차 같은 거는 시속 한 100km쯤 내는데 웬만한 탱크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런 타이어에 총알이 맞으면 타이어가 빵꾸가 안 납니다. 펑크가 나지 않고 그냥 전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지금 헤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북한 타이어 22개 달린 그 화성 17호가 생각났습니다. 이 타이어는 이거 미쉐린 걸 갖다 달았나? 혹은 중국제를 달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김정은 씨 중국제를 달았으면은 금년 여름에 물 잘 뿌려주고 그늘에다 잘 보관해야 될 겁니다. 이 싸구려 타이어는 여름에 온도 올라가면 찢어져요. 터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장비는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이 타이어 하나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뭐 멀쩡하다고 그래서 좋은 타이어가 아니에요. 그 성능이 다 다르다는 그런 얘기죠. 아까 그 책을 다시 이게 1983년에 제가 읽으면서 놀랬던 그 책인데 전략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쟤네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지가 아니라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론은 적의 능력을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꾸 틀리죠. 어렵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데 원칙. 그럴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련 망할 때 얘기 잠깐 오늘 하겠습니다. 소련이 말이죠.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번씩 병사들을 뽑아요. 그 병사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6개월에 한 명씩 뽑는 겁니다. 6개월에 이제 한 팀씩 뽑는 거라 소련이 망하기 전에 그 병사들이 4계급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6개월, 그 다음 6개월, 그리고 세 번째 6개월,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인데 이 녀석들이 별명들이 다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온 애들 별명이 영스터입니다. 애기들, 6개월짜리들. 그 다음에 7개월에서 12월 차 된 애들을 피쉬라고 그런답니다. 왜 그러는지 물고기들. 그리고 13개월에서 18개월 차를 캔디데이트. 여기서 캔디데이트라는 거는 후보라는 뜻이죠. 두목이 되기 위한 후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6개월 남은 애들, 걔네들을 보스라고 그러면 두목 또는 그랜드파더, 할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앤드류 콕본 씨가 얘기하기를 캔디데이트 때부터 이제 1년 차들은 이건 사람도 아니고 캔디데이트가 되는데 걔네들이 하는 일은 사회로 치면 경찰 역할인데 그냥 찍어 누르는 경찰이랍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질서가 그렇게 필요한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로 그냥 사정없이 6개월 차, 12개월 차를 막 즐겨 패고 그러는 일이 얘네들 일이에요. 그런데 보스가 되면은 제대하기 전 6개월이 되면은 걔네들 일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일이랍니다. 걔네들이 임무는 그냥 쉬는 거래요. 그랜드파더가 됐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죠. 얘네들은 하사관 말도 안 들었습니다. 하사관이 1, 2, 3까지는 건드리는데 네 번째 우리나라처럼 병장쯤 되겠습니다. 안 건드린답니다. 아직 집은 안 갔지만은 얘네들은 할아버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러시아가 얼마나 웃겼냐면은 러시아의 폭스배트라는 미그 25라는 정말 신비스러운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이제 자유세계로 한 대가 넘어와가지고 그 신비가 다 풀렸는데 속도가 제일 빠른 비행기였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70분이 나는, 그러니까 70분 이상은 못 날아요. 70분을 나는데 70분 동안에는 연료를 14톤을 쓴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기계도 돌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은 안개 이제 소리가 껴요. 그 소리를 이제 닦으려면 칙칙 눌러갖고 쉴드로 이제 닦는데 그거 알코올로 닦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코올이 500kg 정도가 필요하대요. 70분 나는데. 그런데 미그 25가 있는 이 러시아 부대에 알코올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이 비행기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러시아군 공군 장교들이 높이 올라갔다가 거기 소리가 끼면은 이걸 닦아야 돼요. 칙칙 뿌려갖고 닦아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안 하고 내려와서 그 알코올을 먹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망하기 전에 제가 이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군대 다 안 갈 수 있어요. 가서 뭐 영수도 되고 뭐 피시 되고 그래서 아주 죽을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도망갈 수 있는데 근데 그래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란의 목동들 이런 놈들을 막 잡아다가 입대시키고 그럼 걔네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구령을 불러도 못 따라가.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 앤드류 콕번 씨가 1983년에 이런 병력이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그런 병력이냐라는 의미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전부 부패해 있고 여기 나오는 사례로는 이란의 어떤 할머니가 방독면을 들고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부대장한테. 그래서 왜 이걸 항의하냐 그랬더니 러시아 병사들이 이게 우유 짜는 기계라고 팔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우유 짜는 기계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짜지더라 해가지고 항의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 러시아가 미국한테 이길 수가 없고 망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약해. 쟤네들이 무서워. 라고 얘기를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 공부하다 보면은 그 미국도 상당히 남을 과대 포장하고 자기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해요.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질 거야.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지지 않고 버티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네. 하여간 중국이 뭐 병사 문제 그래서 그 중국도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이 허약해가지고 군사력이 약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러시아 옛날 얘기 뭐 옛날 얘기고 지금도 그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력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 나면은 전쟁터로 가요. 제일 위험한 데로 갑니다. 민간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민간인들 다 됐지만은 군인들한테 가장 좋은 무기를 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최고의 무기를 갖춰줘야 된다. 근데 무기는 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없는 뭐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막강한 군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